뭐야 이거. 정규분포 뒷부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단위 복습을 좀 해볼까? 같이. 자,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건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특별한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뭔데? 라고 한다면 정의 자체는 이래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정규분포.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만 알면 돼요. 따라하세요. 평균 기준, 좌우 대칭, 중 모양. 평균 기준, 좌우 대칭, 중 모양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알면 돼요. 따라하세요. x 물결,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룰 수가 없겠죠. 자, 정규 분포 그래프의 성질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주요 정보가 m, 시그마 이 두 개를 표시한 이유는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는 평균이 결정. 평균 혼자서 결정하는 위치가 평행이동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평균 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높이는 표준 편차의 결정. 예를 들면 이 확률 밀도 함수 10을 보면요, 얘가 지금 m 이때 극대점이잖아요. 극대값을 구해보면 그게 시그마랑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크면 시그마가 2배 커지면 극대값이 2배 작아지고, 시그마가 절반이 되면 극대값이 2배가 되는 이런 반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시그마랑 극대값이랑 반비례 관계 따로 기억하면 외우기가 편하겠죠? 자, 고르다라는 표현 따라하세요.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르다. 평균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극대값이 크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극대값이 크기 때문에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다? 작다. 비교적 고른 두 개 중에 고르는 게 어떤 거니? 라고 물어봤어. 내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고르다, 몰려있다, 극대값이 크다, 표준 편차가 작다. 네,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우리가 할 거는 따라하세요.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이기 때문에 이제 확률 구해라 하면 넓이를 구해라의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넓이를 직접 정적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하게 돼요. 따라서 대칭성. 대칭성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얘를 따라서 표준화라는 걸 해서요,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꾼다면 이 Z에 대한 확률 분포를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뭐냐라고 한다면 적절히 치환을 해서 따라서 평균이 0, 표준 편차 1 그렇게 만드는 게 표준화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수학자들이 넓이 계산 다 해놨어. 따라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넓이 계산 정적분을 다 해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표를 이용한다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 표준화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Z가 0일 때부터 Z일 때까지, 예를 들면 여기 1일 때를 보세요. 이 확률, 이 넓이는 0부터 1까지의 넓이인 거야. 0부터 1까지의 넓이. 근데 이 의미가 따라하세요. 0부터 1까지. 이걸 다르게 좀 너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 따라서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1시그마. 평균부터 1이라는 건 1시그마의 의미예요. 표준화를 했을 때. 표준화하기 전 1시그마고요. 따라서 2시그마, 1.5시그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냐에 따라서 넓이 계산을 다 해놨다. 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하고요. 이번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니?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느냐, 쉬운 문제들은 여기 굳이 안 넣고요. 좀 까다로운 것들, 너네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다 넣어놓고, 따라하세요. 커트라인 구하기. 자, 예를 들면 점수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집단이 있어서 반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때 그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들기 위한 커트라인 점수인데요.
상위 10%라는 건 따라하세요. 비율이 되고요. 그 비율은 따라하세요. 인원수랑도 관련이 있고요. 따라하세요. 비율은 확률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고 싶다 또는 상위 몇 등 안에 들고 싶다. 따라서 인원수, 비율, 확률. 그 확률을 우리가 전체 인원수분의 해당 인원수의 비율을 확률로 쓸 수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준 정규분포표. 여기서부터도 확률을 또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에서의 확률로 그 인원의 비율을 계산하는 인원의 비율로 정규분포를 구하기 위한 미정계수를 결정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위 10%라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인원수의 비율이 100분의 C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100명이었으면 C명 이렇게 되고 200명이면 2C, 400명이면 4C 이렇게 돼야 C%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인원수, 비율, 확률. 그래서 얘를 확률로 이제 나타내주면 P 하고요. X가 K 이상 이렇게 표현한 게 100분의 C가 된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 C는 문제에서 정해주는 거야. 상위 4%, 상위 11%, 상위 23%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되고요.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몇으로 정해줘야 넓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보자. 점수 평균 60, 표준 편차 20인 어떤 집단이 있대요. 거기서 1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를 그린다. 1등급이라면 상위 몇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지? 4%니까 여기 비율, 인원수의 비율을 보면 여기가 100분의 4만큼의 비율일 것이다. 따라서 인원수, 비율, 확률. 그리고 확률이 100분의 4가 되도록 하는 여기 이 점수를 K점 이렇게 볼게요. K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평균은 60이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 소수로 쓰면 여기 0.04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0. 절반이 넓이가 몇입니까? 0.5. 그래서 0.04 빼면 0.46 이렇게 되겠죠. 그럼 0.46이 되게 만드는 K 몇 시그마 떨어졌을까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Z값이에요. 단 0부터 따라서 평균부터 1.75 시그마로 해석을 하려고 했죠. 1.75 시그마만큼 떨어지면 넓이가 0.46이 된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60점과 이 K점의 간격이 따라하세요. 1.75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몇인지 알고 있어. 20이라고 했어. 2 곱하면 3.5니까 20 하면 35가 돼요. 그럼 몇 점 차이가 나야만 하는구나. 35점. 이게 몇 점이구나. 55점. 이렇게 해서 커트라인 점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원수, 비율, 확률. 그래서 이 비율은 곧 확률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우리가 표준 정규표를 이용해서 그 표의 일부분을 써준 거죠. 이걸 이용해서 정해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너희가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얘가 커트라인 점수예요. 우리가 인원수를 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비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목표가 되는 거야. 왜냐면 확률은 표준 정규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구한 확률로 비율을 구하거나 인원수를 구하거나 이걸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 커트라인 점수를 구해라. 저 예시 문제처럼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처음 할 때는 되게 어려워. 왜냐면은 문제가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호로 각각 나타내보면 사실상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근데 이제 그걸 처음에 기호로 나타내는 걸 잘 못해요.
그거 연습을 좀 하면 돼. 그럼 이쪽은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 마플 너네가 2회독은 마플로 하게 될 텐데 마플도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마플도 어려울 게 없고 오히려 그 경우의 수나 확률이 어렵지. 한 개는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차근차근 해석해보면 다 쉬워. 자, 우리 정규분포의 활용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의 확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면 그럴 때는 우리가 정규분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B가 무슨 소리야? X 물결 X 물결 B하고 200,3분의 1 그러면 어떤 독립시행을 200번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사위를 동전 넣어서 알바 아니까 그냥 따라서 독립시행 200회 반복. 근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뭔가가 있어야 돼. 그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몇이다? 3분의 1이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따른다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200번 반복했구나. 그중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 X는 원하는 사건이 200번 중 일어난 횟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항분포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P하고 이걸 구해라라고 하면 이제 좀 곤란해져요. 예를 들면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예를 들면 얘를 구해라 그러면 라지 X가 100일 때부터 라지 X가 150일 때까지 다 넣어야 돼. 얘를 구하는 과정이요. 200번의 시행 중 100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200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150 3분의 1에 150승 3분의 2에 50승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니고 코드로 가야 돼. 또는 시그마로 문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시그마나 R은 기준 문자를 R로 둘게요. 100부터 150까지 200CR 하고 3분의 1에 R승 3분의 2에 200 마이너스 R승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 왜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무조건 계산기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해봤는데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따라하세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n이 충분히 크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요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n이 충분히 크니까 이 n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많아서 못 구하는 건데 n이 3 이러면 그냥 3개는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야? 50개가 넘죠. 51개를 구해야지. n이 충분히 클 때 이런 거 생겨요. 우리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n이 충분히 크다는 외울 필요는 없어. 따라하세요. 25 이상 이거나 또는 따라서 np랑 nq가 5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면 이게 한두 개면 우리가 그냥 구하면 돼. 뭐 1 이상 2야 이러면 1일 때 2일 때 두 개는 계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계산이 곤란해질 때는 따라하세요. 정규분포로 근사시킨다. 진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그래프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자, 그럼 X물결 내가 정규분포가 된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N으로 쓰기로 약속했고요. 그때 N 옆에 첫 번째 자리에는 X에 뭐를 써줘야 돼요? 평균.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지? DB.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표준편차의 제곱을 쓸 자리죠.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분산은 따라하세요. MPQ. 그럼 표준편차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루트 MPQ. 그래서 여기에 MPQ를 쓰지 말고 루트 MPQ에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다. 네. 그럼 이제 이 범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 원래 저 자리에 이거를 썼어요.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전부 다 넣어야 돼. 그게 싫어서 우리가 근사를 시키면 따라하세요. 표준화시켜서 표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화 시켜버린 다음에 저기서 표로 확률 넓이를 구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유형이고요. 이거는 얘는 굳이 너네가 쓸 필요 없고요. 이거 한번 써도 돼요. M이 충분히 크면도 너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서 지가 안 크면 어쩔 거야. 그럼 문제 더위를 못 구해요. 큰 것만 나와. 혹시나 그래도 아니 크게 뭔데가 궁금하다면 그냥 25 이상 정도로 기억해도 괜찮아요. 자, 저번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안 했으니까 오늘 문제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통계적 추정 개념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문제 수는 얼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자, 유형 5번부터고요. 대표 문제 말고 그냥 마지막 문제를 풀어줄 게 아니라 문제 수가 너무 적으니까 유형 17까지 있네? 아니네? 개 많네. 아, 정규부 쪽이 많구나. 예.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아니, 좀 봐주고 싶은 게 많은데 너네가 고민하세요. 오프닝에서 처리하시고요. 나는 유형을 마지막 문제를 풀어줄게. 어차피 이제 이 유형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 다 공통이고요. 상난이도나 중난이도에서 이제 다른 파트의 개념들이 좀 다르게 쓰일 수는 있지만 이 유형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똑같으니까 볼게요. 정규분포 n 8,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수 x라고 했으면 따라서 평균은 알려주고 표준 편차는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얘 위치는 알지만 그래프의 높이는 모른다 정도로 난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때 fk가요 따라서 k부터 k 플러스 4까지 그러니까 보통 f 이렇게 주면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를 주는 게 대부분이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잖아. 딱 봐보지. 아니죠. 확률 밀도 함수는 따라하세요. 넓이가 확률의 함수.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요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닌 거야. 그냥 k부터 k 플러스 4까지의 확률이니까요.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가 4. 양 끝의 차를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고요. k부터 k 플러스 4는 구간의 길이가 4죠. 자, 그때 f2 하면 너네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는 또는 따라서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를 그린다.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로 그린 거지. 정규 분포란 말 없고 연속 확률 분포란 말만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거 되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때 평균이 몇이라고 했어요? 8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 기억부터 확인을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이게 뭔 소리지? 확인을 하면 돼. 항상 수학은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기본 개념을 기억하시고. 자, F2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서 정의해줬잖아요. 2대2 하면은 몇부터 몇까지? 그럼 여기다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6이면 6.6이라고 할까요? 2, 6, 4,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이 넓이가 이제 F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넓이가 확률 1은 함수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고요. 이거 F라고 두면 안 돼. 여기 넓이가 F2, 함수값이 F2가 아니에요. 확률 밀도 함수가 F였으면 여기 높이, Y좌표가 F이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 F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2부터 6까지 넓이를 FK, F2로 뭐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F10은 채워나가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10부터 14까지니까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10, 그 다음에 12, 14 해서 이 정도로 끊을게요.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F10이에요. 11대 Y좌표가 아니에요. F는. 이게 FX 그래프가 아니에요. 확률 밀도 함수를 F라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칭성에 의하여 넓이 당연히 똑같겠죠? 같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fk는 k가 8일 때 최대값을 견뎌 물어봤는데요. k가 8일 때를 생각해보는 거야. 몇부터 몇까지의 넓이? 8부터 10이면 요만큼의 넓이네. 최대가 될 리가 없겠지. 최대는 언제가 최대가 그러면? 6부터 10까지일 때니까 그럼 k는 몇일 때야 그때는? 6. 왜냐면 k부터 라고 했으니까 네가 6부터 10까지를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k가 6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k-4부터 k 때까지 할 수 있어. 그럼 k-4가 6, k는 10 이렇게 말하면 돼. 여기서 k부터 였으니까 6부터 라고 했으면 따라서 k가 6일 때 그때의 넓이니까 f6이 최대값인 거야. 됐죠?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자, 일단 얘는요 수2 문제, 수원수2 문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준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뭐라고요? 무슨 대칭? 선대칭 맞아. 이게 따라서 x는요? 선대칭. 이거 너무 헷갈리잖아? 일단 이렇게 형상하면 좀 편해요.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뭐를 상상하면 되냐면 이 나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f 마이너스 x는 fx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자, 얘네들이 부호가 같으면 선대칭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얘네들이 부호가 어떠면 다르면 전대칭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f 2a 마이너스 x는 fx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따라하세요. x는 a 선대칭.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고 외울 때는 얘네들을 더해봐. 더했더니 누가 사라져버렸어? x 그 대칭성에 대한 얘기. 이렇게 외워야지 이해를 못하겠으면 이 의미 자체는 이거거든. a일 때나 12에서 a만큼 뺐을 때 그러니까 똑같다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 약간 이런 느낌. a는요 0에서 a만큼 간 게 a야. 이해를 한번 해봐. 그럼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 12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a만큼 갔을 때가 항상 어떻대요? 똑같다니까 여기 됐지.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뭐가 되죠? a의 절반 이어서 따라서 x는 a 선대칭. 선대칭까지 너네가 몰라도 괜찮은데 선대칭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둘 더 안쪽에 있는 값들을 더해봤더니 a가 어떻게 돼버렸어? 소거돼버렸죠. 그럼 따라하세요. 대칭성. f 부호가 똑같죠? 따라하세요. 선대칭. 그러면 얘 남은 상수의 절반이 대칭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누구 선대칭이라고 말하면 돼요? 누구는 뭐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해야 될까지 하나? x는 6에 대한 선대칭.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기준 문자가 a니까 a는 6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 너네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아까 쟤가요. 얘 봐봐. 2랑 10 평균이 몇이야? 8이지? 아니에요. 평균이 몇 8일까? 더하고 2로 나눈 게 평균인데 몇이에요? 6. 문제 바로 지금 틀린 거라. 맞네. 맞겠지. 이렇게 그래서 끝내버려도 돼. 여기까지 해야 되냐. 궁금하면 너네가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 직접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 f 이렇게 되고요. f 12-a는 4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상상을 해봤을 때 8이었죠.
때 이제 얘가 10이라는 요점을 넣어요. 12-a를 8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고 싶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 12에서 왼쪽으로 a만큼 간 얘랑 대칭되면 그래프에서 찾으면 돼요. 내가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a만큼 어느 쪽으로 가는 거랑 대조랑 똑같을까요? 4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이렇게 된 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12-a랑 똑같은 건 4 플러스 a랑 대칭 관계겠다가 되는 거고, 대칭시키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시켜보면 되겠죠. 16에서 왼쪽으로 a만큼, 0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그래서 대칭시키면 얘랑 이거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규분포 이렇게 대칭시키기 위해서 8에다 대칭시켜보면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확률 밀도 함수는 8에 대한 선대칭이겠죠. 확률 밀도 함수 평균이 8이니까. 근데 이 F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언제 선대칭인지 너네 직접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해봤더니 6에 대한 선대칭이 맞더라. 확인. 그래서 지금 맞다 해서 다음 기억 1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얘는 너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좀 문제 포인트인데, 첫 번째 따라서 F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다가 좀 특별한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선대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참고로 이 선대칭 이거는 수원 수투에서 우리가 쓰던 내용이니까 복습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대상유형 마지막 터프는 없는데, 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x에 대하여 따라하세요. m부터 x까지 이게 평균부터 x까지인데요. 이 x에 들어갈 값이 따라하세요.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0.5시그마. 얘 몇 시그마? 1시그마. 몇 시그마?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표준화시키면 얘가 뭐로 바뀌냐면요. 표준화시킨다는 건 따라하세요. x의 평균은 빼고 x의 표준 편차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의미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 똑같은 말이 옆에 넣어드릴게요. Z 이렇게 넣고, 네, P하고 0, Z, 라지 Z예요. 이거는 스몰 Z, 아니 얘는 스몰 Z고, 그럼 여기에 스몰 Z 이렇게 놓고 여기에 0.5, 1, 1.5, 2에서 이렇게 쓰면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평균부터 몇 시그마 떨어지는지 나타내는 게 표준 정규분 표인데, 그거를 좀 꼬아놓은 거예요. Z로 안 주고 X로 준 거야. 원래 X로 와서 Z로 써놓거든. 이걸 너네가 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얘를 봐서 아 뭐야? 표준 정규분포 그냥 모양만 바꿔놓은 거네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보면, 이거는 중난이도니까 막 대충 표도 나오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해를 좀 하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위의 표를 이용하여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브네 가지 확률이니까요. 그러면 시그널은 대한 건 한 별씩 써야겠죠. d가 0보다 어떻다? 같다. 그래야 이제 2a분의 b 뿔마 루트 b잖아. 그 루트 안쪽이 한 별씩이잖아요. 허브니 나오려면 그 루트 안쪽이 음수여야 되니까 d가 음수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b는 x제곱 마이너스 t에 대한 이거 기준 문자가 t야. 뭐 나머지 다 개수 취급, 상수 취급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ac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작다. 그럼 얘는 뭐랑 동치냐면 아볼 0 아래쪽이니까 마사 라지 x 4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 가지 확률이니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정규분포. 이거는 따라하세요. 연속 확률 분포. 그중 가장 특별한 거니까 연속 확률 분포야. 따라하세요. 확률의 넓이. 넓이 구하는 얘랑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인 거예요. 넓이 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따라서 평균부터 몇 시그마를 따르는지가 중요하고요. 뭐야 그림이 잘못 그렸네. 평균이 저게 아니었네. 문제에서 평균 몇이라고 그랬지? x가 뭐 따른다 그랬어요? 4,4에서 근데 문제를 똑바로 안 해봤네. 내가 왜 8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지? 앞에 문제랑 좀 섞여있는 거야, 기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따라서 평균부터 왼쪽으로 8. 이거 뭐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따라서 평균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씩 했던 거죠. 근데 시그마가 몇이었어요, 얘는? 4였죠? 그러면 8 떨어지면 몇 시그마 떨어진 거야? 2시그마. 여기 2시그마. 평균부터 2시그마 떨어져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2시그마. 0.477가 다 돼.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 따라서 내가 써볼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 허근 이거였죠? 이건 뭐랑 동치냐면 P하고 P가 0보다 작다 그럴까? 는 뭐랑 동치냐면 이거랑 동치가 되죠?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연습하는 부분은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평균이 몇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림 표시하면 왼쪽으로 8만큼 떨어졌네. 그림에 색칠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체크할 건 따라서 평균부터 몇 시그마 인지를 체크를 해주면 돼요. 1시그마가 몇이었으니까요. 자, 여기 몇 시그마 떨어졌을 것이냐?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럼 저 표준화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보여줄게. 2시그마니까 이렇게 된다. 계산 슥싹 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 표준화는 안 되네, 이제. 이 제도를 안 주기 좋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한번 풀어볼까요? 잘 보셨어? 연습장이나 풀어보셔서 오늘 자, 이 문제는 뭐가 좀 특별하냐면요. 표준 정규분포 표는 원래 Z값을 기준으로 나타냈어야 되는데 여기 Z값이 아니라 X를 기준으로 나타내서 모양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표준 정규분포 표가 Z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 이거 이해했니? 어떻게 되나요? 참 이해해요. 찢어졌어. 뭐야, 쓰고 있는 거야? 썼지? 깜짝이야.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유형 7번 마지막인데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D의 대소로 비교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모르면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속을 이용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룰 수 있으면 되고요. 나도 쉬운 문제는 그냥 암산권 싹싹 하는데 어려운 거 다 그래프. 복잡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알아보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평균과 표준값이 안 알려줬고요. 자, 문제에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x가 m 플러스 a면 따라서 평균으로 오른쪽 a 만큼 떨어지죠. 평균으로부터. 그때 그 오른쪽 넓이가 0.04니까 a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0.04면 2층을 a로 볼게요. 이렇게 a. 이 넓이 몇이다? 그러면 우리 자동으로 얘도 떠올려야 돼. 몇이다? 0.44 이런 신경 써야 되고요. 절반이 0.9니까.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B만큼 갔을 때 넓이 B만큼 갔을 때 그 왼쪽 넓이가 몇이래요? 그러면 얘보다 넓이가 어때? 그럼 봐봐. 이 대칭이었죠. 만약에 대칭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대칭이었다면 요 넓이도 몇이 될 텐데? 0.04. 근데 B 왼쪽 넓이는 0.04가 아니래요. 몇이래요? 0.112. 최근에 그러면 여기가 n-a거든. m에서 왼쪽으로 a. n-b는 어디쯤 있어야 될까?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더 넓이가 넓게 나올 수가 있겠지. 이쪽으로 넣어볼까요? 이 간격이 B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 B의 대칭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넓이가 0.1이라 그랬죠? 난 뭘 쓸 것 같냐면 이 넓이는 몇이고요? 이 넓이는 몇이야? 나는 이거 쓸 거예요. 이 넓이는 몇이다? 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야.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 마플 터프나 이런 데서는 이 넓이 다 쪼개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요, 뭐야, 이게 절대값이 들어갔잖아. 얘는 그럼 이런 느낌이겠네. 한번 변형을 해줘야 돼요. B 절대값 x 마이너스 m. 이거는 절대값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야. P 하고요. 마이너스 C 플러스 C M 더하면 M 마이너스 C X M 플러스 C 이거 한 번에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죠. 평균으로부터 왼쪽으로 C 오른쪽으로 C 그럼 평균으로부터 같은 간격으로 했으니까 이 두 넓이가 어떨 것이다? 그래서 한쪽 넓이가 한쪽 넓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게 0.45다? 그래? 그럼 P하고 이거이면 P하고 평균부터 M C까지면 절반이겠죠? 몇이다? 라고 써볼게요. 0.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남은 넓이도 좀 더 표시해보면 이 넓이는 몇이니 얘들아? 여기 0.1이었죠? 여기 0.38 이렇게 될 거야. 여기 대칭하면은 이 넓이가 0.38이 돼야 되는데 M 플러스 C는 넓이가 얼마큼밖에 안 되는데 0.38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B만큼 떨어졌을 때 M부터 M 플러스 B까지였으면 0.38이 나와야 돼. 근데 M부터 M 플러스 C까지 했더니 몇 밖에 안 났어? 얘 위치가 나와야 돼. 재준, M 플러스 C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친구도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M, 여기 제주가 뭐였을까? 여기 X좌표가요? B요? M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M 플러스 B 하나. 자, 그러면 M 플 B, M 플 A. M 플 C는 제주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될까? 넓이가 어떻게 0.25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거예요. 대충 이게 0.4에 가깝고요. 이게 0.2보다 크니까 답보다 좀 더 넓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2쯤 잡으면은 이쯤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난 요만큼의 넓이까지 표시해야지. 그럼 이제 요만큼 넓이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쪼갤 수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얘 빼면 되겠죠? 그러면 0.15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죠. 다 쪼개 써야 돼. 더 쪼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정도까지는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알게 된 사실은 A가 제일 크고 다음 B, 그 다음 C 라는 걸 일단 알았고요. D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M에서 D, 왼쪽으로 D만큼 갈게요. 오른쪽 넓이 다 구했더니 몇이 나왔대요? 0.81이 나왔고요. 와, M에서 왼쪽으로 D만큼 가서 D가 여긴지 내가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잡고 생각해보면 오른쪽 넓이가 몇이라 그랬습니까? 0.81.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0.31. 근데 여기까지 딱 끊었으면 몇이 나온다고 구해놨어? 0.31은 얘보단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봐봐, 아까 C만큼 끊었을 때 똑같이 대칭해서 C로 끊잖아요. 요만큼 넓이가 뭐가 된다고 했어? 0.25가 된다고 했어. 근데 D로 끊었을 때는 몇이 나와야 된다고? 0.31이니까 얘보다는 좀 더 요쯤에 이렇게 B보다는 멀리 못 가고요. C보다는 좀 더 멀리 가. 이쯤이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이제 D가 C가 제일 작고요. 그럼 D, B, A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만약에 어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려서 오른쪽 넓이로 다 바꿔서 해석하면 조금 더 낫긴 할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렵다면 필기할 때는 그러면 좀 더 풀이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한쪽으로 다 넘겨서 내가 처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전부 다 뭐로 바꿀 거냐면 따라하세요. 평균부터 n 플러스 a 이런 모양으로 다 바꿀 거야. 그럼 얘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된다면 n 플러스 a 오른쪽이 몇이라 그랬어? 그럼 이제 p하고 m x n 플러스 a 이거는 그럼 몇이 될까요? 0점? 이렇게 되겠죠? 그건 알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p하고 m부터 n뿔 b까지도 이제 구하면 돼요. 다 통일시켜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따라하세요. n-b 왼쪽. 그럼 이거는 누구 오른쪽이랑 대칭해보면 똑같아요. n 플러스 b의 오른쪽. 그게 0.12인 거야. 그럼 n부터 n뿔 b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몇이에요? 여기서 대소관계가 있어. a, b 대소관계가. 자, 일단은 볼게. 자, 그 다음에요. 쟤도 이제 c도 바꿔주면요. 여기 앞에 보면 마이너스 D, M 기준 마스 뿔 C 한 게 이거야. 그럼 M부터 M 뿔 C까지는 얼마큼일 것이다? 0.2 하고 2 이렇게. 아까 계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도 바꿔주면요. 왼쪽으로 D 갔어. 그 오른쪽 넓이가 0.8이야. 0.5는 빼고 생각하면 요만큼 몇이다? 9.31. 그럼 n부터 오른쪽으로 D만큼 갔을 때 이 넓이도 몇이다? 9.31. 이렇게 하면 너네 좀 덜 헷갈리긴 할 거야. 헷갈리면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돼, 모양을. 이렇게. 그럼 대소관계가 보이나요? 이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넓이가 가장 작은 건 어디까지 갔을 때 가장 작아요? C까지 갔을 때. n뿔 C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넓이가 넓은 건 누구죠? D죠? 그럼 n뿔 D. 네, n뿔 D.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고요? B랑 그 다음은 A. n뿔 B. 이렇게. 공부할 경우 넓이도 쪼개서 볼까요? 이 넓이 n부터 n뿔 C까지 얼마나 됐어? 공부하기 되게 좋네. 자, 요 넓이는 m부터 d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0.31인데 요만큼 0.25예요. 빼면 되겠죠? 빼면 이 사이 넓이가 나올 거야. 이 사이 넓이는 몇이니? 8호? 이렇게 되나요? 0.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부터 b까지는 0.38인데 그 전에 0.31이었으니까 남은 넓이가 0.0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a, b 간격 사이 넓이는 얘를 빼면 되겠죠. 0.08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0.24에서 여기 0.04 이렇게 넓이 다 쪼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토플 자 1등급을 푸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쪼갤 수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나는 그냥 여기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그냥 표시를 했는데 헷갈린다? 그럼 너가 이렇게 한쪽으로 다 평균 기준 오른쪽으로 싹 다 바꿔버려.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전체 넓이 1, 절반 넓이 0.5 그리고 선대칭 이것만 쓰면 지금 우리가 다 한쪽으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 비교하면 그죠?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걸 얘들아 너네가 해봤으면 좋겠네.
이해했죠? 영상 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 써볼래요? 이렇게 표시해보면 너네 다 표시해봤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게 많이 돼요. 지금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전체 넓이 1, 절반 넓이 0.5, 평균 기준 정대칭, 이거 이용한 거예요. 공부하기 되게 좋은 문제고, 이거는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 솔직히 미적분 막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 쉬운 거야. 잠깐 쉬었다가